반갑습니다. 최근에 뵀는데 또 뵙네요. 어쨌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회패에서 저보고 이 식물 트렌드를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는 미래를 위한 트렌드고요. 최근에 이거는 사실 검색하고 뭐 이렇게 GPT 얘기도 듣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 벌어지고 있구나. 물론 저의 생각하고 정확히 일맥상통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미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트렌드니까 지금 오늘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곳에 저 박국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송 박사님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작가와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저도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원경제학이라고, 이제는 정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인프라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정원을 꽃밭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정원도 이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멸을 살리고 또 온난화되는 이 지구 뜨거워지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정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앞으로는 트렌드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제가 일부 조금 거들어서 말씀드리고, 품종 트렌드, 식물 트렌드니까 제가 품종을 개발해서 로얄티 받고 있는 몇몇 친구들을 소개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시간이 이게 아마 이 프레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깨지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26년 글로벌 정원식물 트렌드 한국 시장 전망,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까지 IPM이라든지 이런 데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는 트렌드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은 사실은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최근 흐름과 트렌드, 그 다음에 기회나 리스크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여진 정원은 저희 정원, 우리 정원, 제가 만드는 정원 사진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원 시장 25, 26년 핵심은 보면 수요가 재편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식물과 지금부터 쓰여지는, 현재 쓰여지는 식물들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물에서 정원 쪽, 그 다음에 기후 쪽, 또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쉬운 식물, 기후 적응에 되는 식물.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Z세대의 정원 편입이 많이 되고 있더라. 이것도 논란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동양 쪽에서는 도시 녹화 쪽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식물값은 조금 떨어지는데 노동력이나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생산자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스태그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거라든지 또 색깔이 좋은 거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참여는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이 참여는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식물 트렌드를 보니까 기후가 요즘 온난화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식물들이, 예전에는 우리는 내한성이라는 말을 많이 따졌는데 최근에는 내한성보다는 내서성 얘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특히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이 여름에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보다 많이 시원한데 최근에는 유럽이 38도,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럽 정원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튤립도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나리도 거의 한 구당 1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몇 프로씩 상승이 된 거거든요. 도매가입니다. 수입 물동으로 봤을 때. 그게 뭐냐면 겨울에 따뜻하니까, 아니면 겨울에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생육이 불량해지고,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구가 비대기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작황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다 여기 또 수입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격을 고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방식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게 기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에 대한 그런 식물들이 되고 있고, 그와 비슷하게 저관리형 식물들,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정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또 보니까 덜 관리해도 꽃이 잘 피는, 지속 가능하게 되는 친구들, 열매를 맺지 않거나 아니면 건조에 강하거나 더위에 강한 식물들이 곽강받고 있더라. 이런 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환경 문제입니다. 도심에서 자갈정원이나 이런 투수 정원에 적합한 식물들, 이런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더라. 그리고 시장 성장률을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8.2%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5% 정도로 우리나라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게 트렌드에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식물 트렌드 중에서 아까 환경 문제를 주로 다뤘다 그런다면 수분 매개 식물 정원, 그러니까 수분 매개 식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지금 벌이 없죠. 우리 농장에 원래 우리 정원에는 벌이 굉장히 많은데, 나비도 많고 벌이 많은데, 나비는 그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 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벌이 윙윙거려야 되는데 거의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일 농사가 아마도 또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500종 이상 이렇게 노지에 심겨진 게, 그렇게 정원에 심겨진 게, 그러니까 다양한 벌들이 와서 그 각각의 그 꽃마다 시간별로 다 이게 차이 나는데, 최근에 보리수가 많이 피어 있는데 벌이 한두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보리수에 꽃이 그렇게 많이 폈는데 거의 막 벌로 윙윙거려야 되는데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가장 그 문제라서 최근에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또 저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식용식물의 정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년생 중에서 우리는 이제 나물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미 텃밭에서 많이 심어 왔습니다만은, 해외에서도 이런 샐러드용이나 뭐 예를 들면 오이풀이라든지 이런 샐러드용이나 이런 식물들이 적극적으로 심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고요.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좀 하면서 먹는 식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식물들이 아니 정원에 있는 식물을 왜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먹는 행위가, 그러니까 따는 행위가 즐거움을 이어지고, 그 따는 행위가 키를 낮춘다든가, 이런 엊그저께도 내가 루드베키아를 이렇게 따가지고 친구들 오면 내가 오히려 무침을 하거나 초무침을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키를 낮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용식물 중에서, 다년생 식용식물 중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더라. 또 하나는 옥상이나 수직정원용 식물들. 자, 보세요. 6가지 다 통계를 이렇게 봐도 지금은 기후변화에 맞게끔 식물이 변화되고 있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보면, 그러니까 내건 재관리, 수분 매개, 식용 다년생, 도시녹화, 뭐 토종 생태, 그 다음에 글로벌, 로컬 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도 조금 전에 강의하셨을 때 몇 사진을 봤겠지만 제주도의 로컬 식물들이 지금 밖에 안 알려졌거든요. 이런 식물들. 그래서 나중에 트렌드를 설명드릴 때 제가 육종하는 것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육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로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식물이나 우리나라 자생식물 아니면 우리나라 특산식물을 가지고 많이 육종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내가 지금 김제에서 연구소에 갔다가 왔는데 좋은 품종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 품종 만드는데 7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품종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1년에도 우리가 거의 100종 이상 이렇게 종류만 100종 이상 이렇게 육종을 같이 하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나오든 10년에 한 번씩 나오든
100종이 7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종이 나오면 10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이 이제 품종이 나올 건데 그게 대부분 다 바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됐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정원방 지금 저 고향 꽃박람회 할 때 이 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방문을 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이미 됐고 저희는 네덜란드나 미국 그 거래처하고 이렇게 이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줄 수 있고 즉시 그러니까 한국에 출원하기 전에 유럽에 미리 갖다 주고 유럽에서 오케이 사인 나오면 그때 한국에 출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시간을 다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살비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뭄 저항성, 그다음에 유지비가 낮은 거, 에키네시아 다 마찬가지고요. 수분 매개 식물, 뭐 식용 다년생 이런 거는 블루베리나 허니베리, 라즈베리 또 참나물, 취나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녹화에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벽면 녹화 그러면 수직 정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덩굴 식물을 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서울은 덩굴 식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은 아직도 헤데라라든지 이런 덩굴 식물을 가지고 월 식물을 쓰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종 생태 이런 건데 그게 로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초록, 우리 섬초롱이라든지 두메부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꼬리풀, 우리 부산 꼬리풀이나 복내 꼬리풀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와 물론 이제 그 소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 육종과 결합했을 때 더욱더 좋은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판매에서도 정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정원 그 식물 재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판매에 있어도 기존의 도매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 직거래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 뒤늦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판매가 이 일반 우리 B2C나 B2D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한국 분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TV에 이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MZ 세대들은 화분을 들고 이 식물을 들고 산책을 나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끼고 산책을 나가가지고 햇볕 쬐주고 자기 커피 마시고 이런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그게 멋으로 그 친구들은 멋이고 자기 마음의 위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으로 용어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베란다가 무기인 나라이잖아요. 베란다가 무기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 문화로 거의 100% 넘어온 나라는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베란다에 예전에는 그냥 그걸 발코니를 넓히는 걸 원했지만 지금은 그 조그만 발코니에도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는 공공정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공공정원은 이제 좀 약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저도 이 책을 낸 이유가 제가 그 지자체 후보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꽃밭 만들어주고 지역 꽃 축제하고 이런 걸 지금 정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 때문에 급하게 2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1권을 써놓고 2권을 먼저 내가지고 후보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지금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꽃축제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정은호 후보도 나와 있고 오세훈 후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천도 나와 있고 또 노원구청장도 나와 있고 신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원과 결합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지역 소멸과 경제와 결합되고 있는지, 연남동이나 성수동이 왜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조금 제 나름대로 살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해야 되는 정치적 워딩과 정치적 그 노력과 정원과 관련해서 경제적 노력과 시골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야 될 방향과 과밀 지역에서 해야 될 방향은 다르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불러들이는 데 집중해야 되고, 과밀 지역은 이미 있는 분들한테 그 소상공인이나 거리에 어떻게 돈을, 경제를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리자. 지금 강남 사거리에 가보면 사람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건널목이 때문에 사람도 서 있고 차도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보도블록 위에 1층에 레이어를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걷게 하고 2층으로 들어가게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일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일부 넣어놔서, 그 다음에 지금 복개 다리 같은 경우도 복개 도로가 많은데 그걸 다 파내고 요즘 하천으로 복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절이다. 왜냐하면 매년 물을 담그게 되고 그게 정원을 구성하지만 매년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정원을 구성하면,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자동적으로 흐르게 하면 오히려 비용 아끼고 지역 상권을 연결해주는, 좌우 상권을 연결해주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래적 가치를 조금 넣어놓은, 그렇게 넣어놨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성장률이 12.5% 정도, 3.2%, 아까 2.2%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성장하는데 우리는 3.5%, 3.2%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아마 이번에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김원수 교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시장 가치를 8조인가 이렇게 크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적응하면 훨씬 더 빠른 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적 오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신경을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형 공간 최적화, 이게 이제 우리는 아파트 단지 정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에 대한 얘기고요. 저관리 지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관리 시스템, 옥상도 그렇지만 이런 저관리형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지금 최근에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커뮤니티 가든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텍이라든지 라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라벨 없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이 품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품종은 무슨 품종입니다 라고 라벨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카탈로그에다가 제가 만든 품종에 대한 스토리를 다 써가지고 소설처럼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한 페이지짜리로 해가지고 카탈로그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시도가 되고 있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하고 한국 트렌드가 비슷한데요. 기후 적응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품종 스토리나 도시 녹화 이런 것 같은데 차이점은 저기는 민간화 이미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도 관주도형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올해 6월 3일 날 치러지는 이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원 정책을 넣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정원 얘기를 안 하면 표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지역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까 김봉전 선생이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순천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도자들은 순천을 뺏기려고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아줄 수 있다. 그 1권을 보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또 막아갈 수 있습니다. 1권은 13일 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원 박람회, 지방정원, 국가정원, 정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민선 9기가 끝나면
거의 민간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희망이냐면 이렇게 광란의 그 정원 정책이 이제는 추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슈가 대량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업계에서 봐서는 사실은 약간의 위기감이 오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그게 만약에 없어지고 민관화 된다고 그런다면 빨리 색깔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썰을 푸는 이유는 색깔 바꾸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측입니다.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챗GPT하고 막 놀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건 및 수분 매개 식물에 어떤 식물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식용 단연생 식물이나 관상용, 특화 관상용 토종 생태 정원이나 기후 적응 저관리 식물들이 어떤 게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RHS나 이런 댓글 발췌해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똑같이 최근에는 우리는 유럽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어지는 것은 유럽에 지금 최신 트렌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최근에는 뭐 IPM이고 어디고 뭐 이번에도 북경을 가보니까 너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구매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는 게 바로 좋은 품종이 있으면 로얄티 계약을 해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이제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품종들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육성가들이나 재배자들이 만드는 품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이미 이제 품종이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를 읽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눈을 가졌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 트렌드를 빨리 읽는, 특히나 정원에서 트렌드를 빨리 읽는 분들 같아요. 물론 저도 2000년부터 했지만 2000년부터 2005년, 2003년도에 했지만 그 트렌드를 읽어가는 방식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 나중에 품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든 품종이 다른 데는 없는 품종들이에요. 제가 유럽에 가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주력 품종이 아니라 이게 안주력 품종들, 없던 품종들을 가져 나갔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게 되었지. 만약에 제가 장미나 뭐 국화나 이런 걸 가져갔으면 로열티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서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6월달에 트라이를 갔다 왔는데요. 아게라툼이라는 식물이 1년생 식물인데 그게 단연생, 내한생이 괜찮은 식물이 있는데 그게 무한하스입니다. 유한하스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식물들이 유한하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무한하스인데 이게 그 흐드러지게 이게 빡 피는 게 아니라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상을 받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초콜릿 코스모스라든지 이 초콜릿 코스모스 이런 것들도 색깔이 마젠타색으로 확 바뀌니까 그게 대상을 받고 있더라. 그건 뭐냐면 기존에 주도했던 식물들은 그냥 당연한 거고 장미라든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는 중앙아시아를 많이 다닙니다. 중앙아시아에 폭 빠져가지고요. 지금 5년째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물 이용성, 물 가용성이라는 게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클레마티스가 그냥 관목입니다. 나무예요. 그 다음에 더덕이 도라지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정원식물 신분증명서라는 책을 써놓고 지금 출판을 못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꼭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식물한테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주민번호하고 같은 신분증을 주는데 그 신분증의 번호가 같으면 같이 심어도 잘 사는 친구, 사이가 좋은 친구. 많이 멀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뛰어나와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의 다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다가 중앙아시아를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거기 가서 보고 머리가 다시 원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물에 대한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물의 관계, 식물과 토양의 관계가 아니라 토양 속에 물이 대부분 있으니까 물과 토양 관계라고 보기는
식물과 토양 관계가 아니라 식물과 물 관계거든요. 물과 햇빛과 온도가 이 세 가지가 이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제가 좀 한국적 생각만 했기 때문에 6월 20일이면 비가 온다. 6월 20일부터 7일 20일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적응하는 친구들을 딱 봐가지고 이 친구 런너가 나가니까 땅속 런너가 나니까 싸움을 잘해 볼개미치. 그런데 얘는 물가에 살아야지 능력을 발휘하지 물이 없는 데 가면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토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란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거지만 사실은 우기 때는 걔가 런너를 쭉쭉쭉쭉 뻗거든요. 우리는 토란이 동글동글한 것만 보셨겠지만 이 물에 대한 걸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에 대한 걸 지금 추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손대기 시작한 지는 16년도부터 손댔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못 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쓰는 거 다 버리고 새로 쓰기 시작한 게 제주도 가서 쓴 게 20년 처음 가가지고 코스튬 길러가면서 한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썼는데 지금도 못 내놨습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또 다른 애가 또 나를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빨리 내라. 그리고 개정판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마음 먹고 마무리해서 개정판을 내는 한이더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뿌리에 답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가진 뿌리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제가 비교 분석을 이렇게 천종 막 이렇게 캐가지고요. 이게 어떤 게 뿌리가 어떻게 런너가 나가더라도 여기 붙어서 나가는 친구인지 여기 붙어서 나가는 친구인지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지를 보면 이게 물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런너가 나가는 친구들은 서로 섞어놓으면 잘 삽니다. 서로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침략하고 서로 침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으면 아주 잘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하는 트렌드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는 트렌드를 말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적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더라. 사실은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 것이냐. 사실은 식물은 에어컨이잖아요. 여름에. 왜냐하면 물을 펌핑하면서 남기는 열 때문에 제가 수직 정원하고 옥상 정원을 통해서 학위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28도 컨테이너를 비교했을 때 28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직 정원과 옥상 정원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안 한 컨테이너는 아시죠? 들어가면 거의 못 사는 지경이라는 거. 그만큼 식물들이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다가 에어컨을 내걸잖아요. 그리고 불어내기 시작하는 그 바람이 도시를 다시 데우고 그러니까 열대야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식물을 심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앞으로의 길이다. 도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박람회 문화가 앞으로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많이 심각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전주정원박람회 있고요. 진주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요. 어디에 있고 지금 박람회 공화국이 됐는데 문제는 전주정원박람회와 진주정원박람회와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박람회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김봉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펴고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가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우리한테 리스크입니다. 전문가들이 안 가보는 정원? 이 박람회라는 거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걸 내야 되는데 답습하거나 똑같은 모양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면 그때 정말 우리 김선생님 같은 거 황지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더욱 각광받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특색. 그러면 저는 그때 되면 저도 한번 다시 제 생각을 가진 정원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요즘에 내가 만드는 정원은 잡초와의 동행입니다. 잡초가 있든 말든. 아까 김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 망초대가 있던 없던 이것도 하나의 정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일부러 넣는 방식입니다. 저는 다른 풀이 다른 의도하지 않는 식물들이 의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막 런너를 기는 식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냥 장미 밑에다가 클로버 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와의 그 관계를 연결해 보자. 클로버에 빨간 꽃이 핀다면 그게 잡초일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경관 농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지금 올해 장미를 한 3,000평, 꽃잔디를 한 3,000평 이렇게 심었더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융탄 같거든요. 제가 저기 그 꽃잔디는 자가 불화합성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꽃가루를 바질 안해서 품종이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시는 분들처럼 뭐 그러니까 뭐 레드킹이나 이런 식물들은 스롱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물들은 몇 년을 심어도 똑같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가 불합성인데 제가 그걸 탁 깨워놨어요. 깨워가지고 제가 100품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지에다가 진짜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고 대지에다가 정말 트럼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트럼프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누가 요주에 인물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을에 이렇게 쭉 그려놨다가 봄 되면 꽃이 딱 피면 트럼프도 나올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대지에 정말 펼쳐지는 간단한 부분, 이게 너무 복잡해가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네. 예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큰 정원이다. 다만 그게 매번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정원입니다. 예. 제가 만드는 정원의 그 기준은 기본 기준은 회배당 20본 뭐 이렇게 심는 부분인데 똑같은 걸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키만큼 떨어뜨려 심는 게 제가 기본 식재 기법이에요. 억새면 2m 자라니까 2m를 떨어뜨려서 심습니다. 그런데 억새가 피어날 때 되면 이 친구들이 군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라니까. 플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룩스 60cm 자라니까 60cm와 60cm를 띄면 그 공간이 남으니까 다른 식물과 다른 식물을 또 다른 식물과 다른 식물을 심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 핑크뮬리 핑크뮬리는 1m에 한 개씩 심겨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 잡초로 있다가 가을에 저렇게 팍 피어주기 전에 여름 내 다른 애들은 이 속에서 꽃들 피고 말고 이렇게 해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저도 자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자연에서 군락이 봄 군락이 다르고 여름 군락이 다를까 생각을 하고 또 백두산 초원지들을 제가 많이 가봤잖아요. 그 백두산 초원에서 왜 어떻게 저 친구들이 저렇게 나타날까? 그러면 군락의 이 군집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군락을 해가다가 이게 조금 다 트렌드가 또 비슷비슷해지니까 이번에는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제가 정원을 바꿨는데 그 3년 전 정원입니다. 지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잡초와 공생하는 같이 살아가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 정원입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폈던 그 정원의 겨울 정원 모습입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뭐 크게 대부분 다 아까 얘기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있고요. 다음 거는 지금 이게 아마 저게 안 되고 있을 건데 다음 사진이 이게 교체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하면 돼요? 예. 이게 꽃잔디입니다. 이 나무 하나 옮기는데 제가 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저게 이 직경이 한 40cm 될까요? 40cm 정도 되는데 저걸 한 2kg 옮겨오는데 간판도 교체해주고 전기줄도 다시 교체해주고 크레인도 100톤짜리 그리고 이제 꽃잔디를 지금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서 저 나무 하나를 심은 이유는 이 꽃잔디라는 건 평면이거든요. 그 평면에 어떤 기준을 하나 주지 않으면 저게 그냥 보리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품종들이 이거는 다 제가 만든 품종입니다. 예, 제가 만든 품종이고 지금은 봄, 가을로 피는 꽃잔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꽃잔디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데 저는 이 꽃잔디는 동양에서는 굉장히 히트 칠 수 있는 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중국적인 사람들, 일본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식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사람을 확 불러들이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지역과 얘기할 때는 독점 그 지역의 이름으로 품종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는 안 베껴가게 못 베껴가게 이렇게 제가 그 지역 축제와 한 건데 2000년 막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게 어디 축제를 하고 나면 그걸 또 바로 베껴가는 옆 동네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정원 산업이 큰 밑거름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성과 장소성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뼈저리게 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롭시스입니다. 크롭시스는 미국 거지만 아메리카 거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가 제가 만든 게 가장 많습니다. 품종도 많고 특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종자를 안 맺기 때문에 리블루밍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날부터 피기 시작하면 설이 올 때까지 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꽃대가 열매가 조금 까매졌을 때 한번 쳐주는 정도만 하면 계속 피는 친구입니다. 빨간색 뭐 이런 친구들도 빨간색 홍계국이라든지 이게 문나이트 소나타 이거는 문빔은 약간 노란색이고 이 색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밝기가 완전히 다른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한 일주일 정도 꽃을 빨리 펴주고요. 볼륨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문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문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 플러스 약간의 밝은 색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내한성이 강한 식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역에서 월동이 가능한 그런 친구로 개발했고 로열티를 한두 품씩 이제 받고 있습니다. 페랭인데요. 이 페랭이가 뭐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계성 식물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가 편한 식물들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잘못됐네. 저게 상록잔디 페랭이 그러니까 다이안투스 그 비비드 블라이라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 굉장히 월마트에도 팔리고 있고 로스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왔겠지만 책 GPT한테 물어보면 한 500만 개 팔릴 거다. 그런데 5만 개 팔렸다고 저한테 보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키스미라는 저것도 페랭이고요. 요거 로즈 키스인데 요거는 사포나리아입니다. 사포나리아인데 흰색과 핑크색 플래너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키는 좀 낮췄고 그 색깔은 완전히 진하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이게 로열티 받기 시작하면 올해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시 키 작은 흰색과 키 작은 핑크색을 거꾸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코튼이나 플래나 같은 이런 식물보다 더 작으면서도 분화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키 작은 식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토레니아인데요. 이 토레니아도 시리즈로 있습니다. 흰색부터 진한 핑크색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데 킨슬러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잉용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종자가 안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삽목을 해야 되는 거고 행잉용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물들이 원래는 주도하는 식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점점 주도하는 식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꼬리풀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아까 내가 막 그냥 급하게 넣느라고 해왔는데 지금 꼬리풀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 송천현 소장님이
꼬리풀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송춘영 교수님의 실력과 나의 눈이 결합돼서 꼬리풀이 톤이 바뀌는 것들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누워서 자라는 친구도 있고 행잉용으로 자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복가시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처음에 폈다가 점점 색깔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피는 그런 친구도 있고 절화용도 있고 분화용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늘국화 그다음에 이 메발토 피코크 이거는 처음에 꽃 필 때는 약간 얼룩이다가 꽃이 딱 지는 순간부터 황금색으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가을 서리 올 때까지 바뀌는데 이것도 로열티를 받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건 잘못됐네. 이거는 저 수쿠령입니다. 수쿠령도 황금색인데 키 작은 수쿠령, 그 다음에 중간짜리, 그 다음에 크게 자라는 친구. 단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수쿠령은 원래 잡초니까 정원에 잘못 심으면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항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는 내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종자를 맺으면 해외는 내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그 좋은 유전자를 물론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지만 3년, 5년 그래 늦춰서 가져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오라도요.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가오라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외성 가오라. 그 다음에 외성 가오라이면서 포기가 빨리 차는 가오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가오라가 육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가 쭉 빠져나오는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해결한 친구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로열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30cm, 40cm, 그리고 4월 20일부터 피기 시작하면 서리 올 때까지 계속 피는 친구이고 종자가 안 맺는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펭귄 같은 저런 친구들은 종자는 맺는데 제 꽃잎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가오라도 아마 세계적인 이제 정원 트렌드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하디존 6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이남에만 월동을 해요. 월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도 월동되는 경기 이천에서 서울보다 3도가 더 낮거든요. 완벽하게 월동하는 친구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이 방사선 육종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임스 트레일과 미세스 트레일입니다. 맹문동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14년 전에 정확히 유럽에 가서 내가 카렉스를 앞으로 할 거야. 내가 이제 카렉스는 한국이 카렉스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카렉스 쪽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이 친구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핀잔을 막 주는 거야. 야, 누가 잘 만들고 있는데 왜 네가 만들어? 네가 만들면 우리 못 살아. 우리 재미없어. 비행기 타고 오는 와중에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카렉스보다 좋은 게 뭐지? 겨울에 상록이잖아. 이파리가 무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카렉스는 꽃이 안 피거든요. 꽃이 피더라도 그건 꽃을 보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그래, 꽃 피는 걸로 가자. 맹문동이다. 맹문동이 가장 저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심겨지는 거는 숫자로 많이 가지고 심는 거는 맹문동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요. 북경에 맹문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한성이 중국은 주로 남방계 우리가 얘기하는 맹문아제비나 개맹문동 쪽이 있고 서찬에서 우리와 같은 맹문동이 있습니다. 무스카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애들은 내한성이 약해서 베이징은 안 돼요. 왜냐하면 베이징은 겨울에 건조하거든요. 안 건조하면 되는데 서울에는 돼요, 그게. 그런데 내가 만든 품종은 베이징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임스 트레일과 미세스 트레일은 제임스 트레일 사모님 미세스 트레일이에요. 제임스 트레일은 여러분 아시죠? 로든 크레이트라고 그 애리조나의 큰 사막 안에 미술관 빵 지어가지고 입장료만 700만 원, 그것도 오픈 안 하는, 예, 그분인데, 그분을 제가 몇 번 만나고 신안에 오셨을 때 이 헌정식을 제가 했습니다. 이 품종으로.
제임스 델 사모님은 한국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해서 황금색이고 겨울에도 황금색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말라가고 새로 꽃피는데 맹문동은 7월 20일 날 피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임스트리는 6월 10일이면 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만든 품종은 지금 정확히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4월 말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블루밍을 만들고 있다. 골든 신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은 촛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왕관처럼 올라옵니다. 신라 왕관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골든 신라라고 품종을 붙였고 네덜란드에서 서로 이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가장 특징은 이게 코브라처럼 생겼잖아요. 주걱처럼 생겼잖아요. 예, 주걱처럼 꽃이 올라오는 거고 얘는 기존에 생긴 대로 쭈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스럽고 지금 약간 남성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품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에 있는 품종이 아니라 우리 트렌드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는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스노우맨 데이지라고 이 친구 사진이 좀 안 좋은데요. 11월 달에 꽃 피기 시작해 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꽃이 아름답고 4월 부활절까지 가장 아름답게 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부터 피거든요. 저 친구가 피부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꽃 피는 친구인데 그 겨울에 피게 해서 저렇게 동그랗게 국화처럼 쿠션맘처럼 이게 동그랗게 피는데 그래서 부활절까지 피게끔 하자. 그래서 그 시장을 그렇게 공략을 실내 식물로 시장을 공략하는데 이 친구가 펜두통이나 이런 데 좋은 허브 식물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꽃차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조팝나무, 우리 조팝나무인데 우리 조팝인데 황금색 이파리 꽃 피고 나면 황금색으로 바뀌었다가 연두색 갔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빨갛게 바뀌는 이것도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건 대부분 다 로얄티 받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언덕에 꽃잔디 보셨잖아요. 그 꽃잔디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다 실을 수 없어서 그냥 급하게 이렇게 넣느라고 지금 제가 만드는 꽃잔디가 한 포기가 세 색깔로 나오게끔 섞여서 나오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텔 톤이라고 할 때 그 파스텔 톤을 만들게끔 하는 거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걸 만드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거. 예. 꽃잔디는 제가 정말 만들면 만들수록 참 재미나는 친구예요, 제 친구가. 이게 원래 그 스플라타 종류가 이 바닷가나 이런 데 이렇게 사는 식물인데 왜 자가 불합성이 되는 친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사선 처리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하면 그렇게 깨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는데 얘들이 불쑥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팍 붙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불쑥 튀어나오는 친구도 있고 튤립처럼 이렇게 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정원경제학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시간 좀 줄여드리는 게 맞죠?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줄일게요. 예. 정원경제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1권은 정의입니다. 왜 정원이 경제가 되는지를 시민이 읽게끔 에세이처럼 썼습니다. 정원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정원에 대한 얘기를 식물은 어떻게 우리하고 되고 있고 교감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주로 썼고요. 2권이 제가 정책적 언어로 쓴 겁니다.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행정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왜 정원 경작인가? 정원을 행정, 사업, 정책의 언어로 방어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서, 예산의 전환, 경제와 일자리, 공간의 해법, 행정과 리더십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유미 선생님도 있고 또 황지혜 선생님도 있고 우리 교수님 어디 갔지? 세 번째 있습니다. 정원은 곧 경제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필독서 우리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제가 질문하시면 내가 이제 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때 종합 토론 때 그래요. 네, 오늘 정원 경제학 관련해서 이야기 열띤 강의를 해주신 박봉희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자하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토론 패널들을 무대로 모시고